반갑습니다. 12월 19일 테마조신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알아볼 겁니다. 도대체 이 종목들은 왜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급등을 이어가다가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윗꼬리가 달렸는지, 또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볼 텐데요. 상한가 종목으로는 삼화페인트, 동신건설, 현대바이오가 있고요. 윗꼬리 종목으로는 한국전력과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들어가서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화페인트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삼화페인트는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가 빵빵빵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 표시 한번 해서 보도록 하죠. 상한가가 도대체 몇 방이 나왔을까요? 네, 상상,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쉬었다가 상상상. 네, 야, 상한가를 5번이나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짜릿하실 것 같아요. 네, 5,0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 거의 100%, 200%, 네, 하여튼 많이 올라가네요. 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삼화페인트가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요, 반도체 핵심 소재죠. 에폭시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 연구진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 87%에 달하는 소재, 이 에폭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팀이 에폭시 수지 생산 기술을 이 삼화페인트 공업에 이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자, 이 에폭시라는 것은요, 지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국산화했다는 것에 의해서 최근에 정책적인 수혜가 입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 이 패키징 공정에서 밀봉제로 활용이 되는 에폭시인데, 왜 반도체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번쩍번쩍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에폭시인데, 그게 이제 일본산 제품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적 패키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앞으로 이제 쓸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화페인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늘어나는 모습이겠죠. 지금 상한가도 아주 강하게 말아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량이 53만 주. 이 정도라면은 주의 다음에 나타날 부분이 뭐예요? 네, 주의 다음이 이제 경고, 그 다음에 위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직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라면은 일부 원금을 좀 뺀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거래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갭상승으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에서는 뭐 단일가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거래 정지도 한번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팔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매수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갭상승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갭상승 나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볼게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까지 상한가입니다.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먹는 코로나, 즉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위탁 계약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엄청나요. 일단 한번 먹으면 12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되는데, 콘택 600 같은 건가요? 네, 12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또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의 역할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알만 먹으면 24시간 동안 되면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고 또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하다. 근데 이게 또 세계 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가 상황인데도 지금 상한가 진입이 된 상태고요. 이걸 지금 보시면은요, 잔량 한번 볼게요. 네,
잔량이 57만 주입니다. 단일가에서 57만 주면은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리는 상황이라서 저 역시도 지금 이걸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월요일 날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은 이제 거래 정지가 떨어질 겁니다. 거래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루 쉬었다가도 가겠죠. 보통 이제 위험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투자 경고에 대한 어떤 그 빨간 딱지가 붙게 되면요. 거래 정지도 한번 먹고 또 그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량이 확 터지는 시점이 이제 단기적 고점이 될 텐데 그 지점에서 주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현대바이오의 주가 상승세는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가도 풀리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또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든지 매도가 많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면 단기적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 이후에 이제 또 지지받고 또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반등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매도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조정들 한번 견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월요일 날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고 아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금요일날 상한가를 말아놨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바로 뚫고 넘어가 버리면 매수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즐기시는 전략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다음 동신건설 볼게요. 동신건설도 지금 상한가, 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동신건설이 상승한 배경은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건 특별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잔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24만 주예요. 근데 점 상한가예요. 그리고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18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뭐 주가가 일단 근데 그 12월 초부터 지금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재료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정치 테마주들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 경북 안동에 이 기업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정치 테마주들은 원래 그래요. 실적이나 뭐 기업 가치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연관고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강하게 뛸 수 있는 상황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고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따로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물량이 터지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단기적 매도 포인트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그 대선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테마주들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련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인 테마주들이 슬슬 움직이는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깊이가 얕다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요. 일단 조정이 들어온 시점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갈 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일단 단기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세 종목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윗골이 달린 종목이 있죠. 윗골이 달린 종목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전력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한국전력은 지금 뭐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이게 그동안 이렇게 그 서름을 받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울분의 폭발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계속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제 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12월 달 중에 이제 12월 10일이네요. 반등 이후에 살짝 들어가서 이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승의 배경과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윗골에 달렸을 때는 선을 그어보게 되면요, 3만원 정도대에서 이제 매물대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존재감이 일단 주가를 조정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상승한 배경은요, 전기요금 인상이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기요금 인상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 한국전력이 힘들어했었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좋아질 것이다,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여론이 좋지 않죠. 전기요금 왜 올리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이 또 따라서 인상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제는 실적 쪽에서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계에 너무 올랐던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론에 약간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윗꼬리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에서 윗꼬리가 조금 제법 길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옆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살짝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옆으로 조금 서주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것도 사실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요, 하면 27,000원 정도 시점을 지점으로 해서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27,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아래쪽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습니다. 27,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홀딩을 유지하시는데 27,0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 차익 실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27,000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깨고 내려갔을 때 25,000원에 근접했다거나 이런 아래쪽 지지선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좀 돌릴 것 같긴 한데요. 반등 이후에 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매매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27,000원 위쪽에서 홀딩한다 전략만 세워주시고요. 신규 조건은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거, 가격이 좀 내려온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 볼게요. LS전선 아시아죠. 네, 전선 아시아 요걸 보시면 오늘 아침 시작점에서 27%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5%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LS전선 아시아말로 진짜로 이거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정도. 지금 3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정도라서 그것을 이용한 어떤 주가 상승이었겠다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는 패턴들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 대부분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도 9,500원 라인대에서 딱 보시면은 이 저항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향세를 한 번 더 보이게 됩니다.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래서 7,500원 수준까지는 한번 밀려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7,500원까지 즉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를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긴 한데 대신에 이제 윗꼬리가 달린 모습에서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권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매도해봤자 저점 지지권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매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들고 가시되 대신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면 또는 고점에서 잘못 매수가 들어가셨다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회복은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7,500원 수준 근처 지점 7,600원 요 정도 수준
측면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도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금요일날 위쪽 꼬리를 달아주면서 약간 애매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면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현재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 조금 늦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상승을 한 시점에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좀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배경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몸통보다 크다라는 것은 매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난 부분들은요,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옆으로 좀 서주거나 좀 아래로 들어오는 형태로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는데, 8만원 지지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 8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 라인대는 10만 5천원에서 10만원 요 정도 수준의 저항대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횡보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은 우상향을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거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또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가깝게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깊게 조정이 들어간다라면 매수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서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다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매도를 굳이 하셔야 할 이유는 없고요. 8만원 지지선만 보시면서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갭이 좀 큰 상황이긴 한데 상승으로의 변동폭도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8만원 지지선 보시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 이후에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가지 종목이네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 종목에서 삼화페인트, 동신건설, 현대바이오 말씀드렸고요. 윗꼬리 종목으로는 한국전력과 LS전선 아시아, 종근당 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디 이 전략적인 대응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종목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